2020년 7월 10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모두 다 대거 편입이 된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 그리고 가장 바로 적용이 될 부분이 취득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취득세 인상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세무서, 구청, 그리고 각종 인터넷 자료들 찾아보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2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터가 강력하게 취득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주택 8%로 7% 인상됐고요. 3주택 12%로 11% 인상됐고요. 4주택은 12%로 종전에 이미 12월 달에 인상이 됐었지만 또 한 차례 인상이 된 거죠. 그리고 법인 12%로 일괄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취득세 부분 언제부터 인상이 되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제가 찾은 내용을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 일정입니다. 16일 개원식이 있고요. 20에서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0에서 24 대정부 질문, 그리고 30일 바로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되게 되면 일단은 행정부에서 제안한 이 개정안이 즉 7월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 본회의죠. 그러면 빠르면 8월 1일에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빠른 시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8월 1일 정도가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이 주된 내용이고요. 법 시행 전에 취득하면 기존 취득세율, 보통 이제 뭐 1주택 같은 경우는 1%죠. 이게 적용이 되고요. 이유는 경과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경과 규정에 대한 부분은 14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3개월, 분양은 3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정확치 않은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14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이제 보도자료 내용을 갖다가 제가 불러와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뭐냐? 자,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정부 대책 발표일 이거 이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 규정을 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전 매매 계약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법 시행이죠. 3개월, 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시자료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에 이제 대책 발표가 됐고요. 지금 시행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0일 이제 본회의가 있는데 8월 1일에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내지는 뭐 하루 정도 앞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빠르면 8월 1일 그대로 시행된다라고 전제하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이전 계약 후에 8월에나 잔금이나 등기를 친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8월 이전 계약 후 10월 말 이것도 이전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밑에 거 살펴보기 전에 말씀을 드리죠. 개정법 시행일 8월 1일을 가정을 했을 때 3개월 경과 규정을 둔다라고 하면 7월 10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개정법 시행일이에요. 그래서 11월 이후에 취득한 거는 8%로 취득세가 인상된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7월 10일 이후에 이제 취득을 하는데 보통 그 이전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후 언제까지냐를 놓고 봤을 때 11월 1일 이전이라고 하면 이전 세율, 이후라고 하면 취득세가 인상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한번 또 살펴보죠.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11월 중순 잔금이나 등기를 치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11월 1일 이후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율 인상된 부분을 적용을 받습니다. 세율 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거나 내지는 피해를 보시는 사례가 10월 말에 등기를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이게 지나가지고 11월, 12월 이렇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적게는 뭐 몇 천만 원
많게는 거의 뭐 1억 가까운 어떤 금액 차이가 취득세에서 발생을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리고 자, 그러면 지금 대책 발표가 된 지가 7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7월 17일이거든요. 오늘이 제헌절인데, 그럼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이전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냐? 7월 10일 이후에 계약은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근데 이 시행이 되기 전에 그냥 등기를 내버리는 거죠. 잔금을 치러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급매물로 나왔다든지 혹은 이제 뭐 공실로 비어있는 아파트를 매매한다든지 할 경우는 뭐 가능은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시도해볼까 하는 중인데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뭐 이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10일 이전에 가계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보고 있는데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뭐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은 없는데 안 될 가능성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7월 10일 이후에 계약을 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7월 말까지 잔금 등기를 쳐버린다. 법 시행 이전까지 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전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7월 10일 이후에 계약 후 8월 잔금 등기를 쳤다. 당연하죠. 오른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다음은 분양권 한번 살펴볼게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뭔가 등기를 할 때까지 기간이 꽤나 소요가 되죠. 짧게는 뭐 한 2년, 또 길게는 뭐 4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시기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지금부터 3년 뒤죠. 8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8%로 취득세가 인상되게 됩니다. 다만 이 시행일을 갖다가 8월 1일로 생각하게 됐을 때 만약에 이게 뭐 8월 중순이 됐다. 그럼 8월 15일로 바뀌겠죠. 내지는 뭐 9월 1일 이후에 법이 시행이 된다. 그럼 이제 9월 1일로 바뀌는 거고요. 다만 이제 확정적인 부분은 3년 경과 구정이 적용될 거라는 거. 분양권 같은 경우에. 그래서 7월 10일 이전의 계약. 그래서 21년 내년이죠. 10월에 잔금 등기 친다. 그렇다라고 하면 3년 경과 규정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전 세율 적용된다. 그리고 22년 12월 잔금 등기를 친다. 마찬가지죠. 이때까지는 이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놓이는 분들 계시겠죠. 7월 10일에 대해서 대책 발표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3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시행이 되는 상황, 법 시행이 이제 아직은 미정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7월 10일에 취득을 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전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으시겠죠. 7월 10일 이후 계약 한번 더 살펴보죠. 10일 이후에 분양권을 계약을 해요. 그래서 뭐 빠르면 올해 12월, 내지는 뭐 내년 3월에 예를 들어서 등기를 냈다. 이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나 취득세 인상된 부분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7월 10일 이전 계약 조건이 하나 붙고요. 그쵸? 그 다음에 3년 경과 구정 둬서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취득세 인상. 1일 이전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종전세율 적용. 간단히 이해되셨죠? 뭐 혹여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지금 몹시 바쁘지만 상황이 되는 대로 답변을 남겨드릴게요. 자, 2주택 취득세 부과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 인상이 될까? 계산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지방세는 제외하고 그냥 취득세만 따졌습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더 올라가죠. 자, 매매가 3억 원 아파트인 경우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보통 3억 원 이하인 경우들이 많죠. 요 가격대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국민주택 평형 그 규모로 따졌을 때 종전엔 취득세가 3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냥 1%로 계산했을 때. 근데 개정을 하게 되면 취득세 적용받으면 2100만원 인상이 됩니다. 자,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10억대 이상 올라간 아파트들 많죠. 매매가 만약에 8억 원이다. 그러면 종전취득세는 800만 원이었는데 개정된 세율로 적용하면 6,400만 원. 취득세가 5,6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이 뭔가 얼어붙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결국은 이런 어떤 아파트들을 갖다 보유하고 있거나 내지는 취득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 부분을 전세나 월세 인상 등으로 작용될 여지가 되게 높다라는 거죠. 이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가가 뭐 5천만 원이 뛰었다, 1억 원이 뛰었다, 이런 것들이 벌써 들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뭐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가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전세 물량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걸까요? 전세가 나오면 가격이 올려서 내보내도 충분히 나가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사실 이번 정부에서 하는 어떤 것들이 1년에 뭐 이런 어떤 개정 내지는 뭐 취득세 인상 이런 게 1년에 한 두 번씩 나오고 정말 시장의 어떤 안정성 내지는 뭔가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한 오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 이런 경우들이 상당수 있죠.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이사를 가나요? 그쵸? 당연히 이걸 갖다가 팔기 전까지 다른 집을 구해놔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어떤 시간 동안에 뭐 해가지고 이사를 가겠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민이라고 하면 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정도 있고 뭐 월세가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1억 원도 안 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에서 뭐 월세 30만 원, 40만 원 이거 받는 게 이걸 투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들까지 사실은 취득세 인상 부분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거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자, 어쨌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1가구 2주택은 특히 이제 가족의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1가구에 특히 직계 가족 같은 경우는 2세대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었고 부모님 집으로 뭐 잠시 들어가던가 내지는 뭐 이 집은 세를 주고 또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할 수 있죠. 이럴 때 갑자기 1가구 2주택이 돼버립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시적 2주택, 직장 취약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 납부한 후 추후 2주택 계속 소부유 등을 확인. 종전주택을 처분 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에는 2주택자 세율 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 자, 일단은 집을 살 때는 1주택인 어떤 기준으로 세율을 부과했다가 경과기간을 주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 아래 보면 알겠지만은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어떤 부분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종전주택을 1에서 3년, 뭐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2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마다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지역이라고 하면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투기 지역이다, 내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그걸 1년 내지는 2년 이내에 집을 갖다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걸 판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세율 인상된 게 부과가 안 되겠죠. 근데 집을 안 팔았어요. 내지는 못 팔았을 수도 있겠죠. 집이 안 팔리니까. 그래도 세율은 부과가 된다. 그래서 7%만큼의 세율을 갖다가 추후에 내야 된다라는 이제 쪽지가 날라오거나 내지는 이거에 대한 해명자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사항은 타세법 등을 참조해서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게 바로 이제 타세법이라는 게 양도소득세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날 이제 발표된 게 법률 개정 시 경과조치 부분이죠. 앞에서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죠.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정부 대책 발표일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 교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에 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시행일이라고 나오죠. 7월 10일이 아니고요. 시행일 이후 3개월, 분양권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이 아파트를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제 이게 어쨌든 이번 취득세 부분의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되었든 간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힘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7월 10일 이전에 지금 가계약이 체결이 됐었는데 이걸 이 매도자 측에서 서류 준비가 안 돼가지고 계약 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단 며칠 사이에 이 지금 취득세 부분에서 뭐 적게는 2천만 원 내지는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금액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행정안전부 블로그도 있고요. 또 그리고 뭐 홈페이지 등도 있습니다. 제가 주소는 알아지는 대로 밑에다가 기입을 해 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자료도 살펴보시고요. 또 뭔가 호소할 게 있거나 항의할 게 있다고 하면 또 그런 것들에도 참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좀 급하게 준비해서 이 내용들을 빨리 알고 적용하실 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올려드리는 내용이니까 뭐 내용이 조금 미흡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다만 정확한 내용을 갖다가 전달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결정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